신중년 열정 프로젝트 50 플러스 나도 빅이다. 행복한 응접실 김사은입니다에서는 시민 여러분이 직접 만드는 대중 참여형 방송 퍼블릭 액세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수동적인 시청자가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생산자로 변신하는 퍼블릭 액세스 50 플러스 나도 PD다. 네, 50대 이상으로 구성된 라디오 커뮤니티 회원들이 만들어가는 코너인데요. 우리 주변의 훈훈하고 따뜻한 이야기들을 모아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두 분의 멋진 분 나오셨어요. 50 플러스 라디오 커뮤니티 1기 회원들께서 함께 하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전주시 평생학습 라디오 원추 이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주시 평생학습 라디오 원추 김정자입니다. 네, 두 분. 이지영 선생님, 김정자 선생님 또 이렇게 반갑게 만났습니다. 오늘 또 어떤 얘기를 가지고 오셨을지 참 기대돼요.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글들을 접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마음에 드는 한 줄을 발견하면 그 감동에 잠 못 이루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전달하는 도구로 활용도 하는데요. 단 한 줄로도 강하게 기억될 수 있는 글이라는 것. 이 글은 메모나 일기 같은 것을 쓰는 개인적인 출발부터 있기도 하는데요. 네. 글을 쓴다라는 것은 특별한 자격이 없어도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볼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주변을 보면 참 글 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많아요. 네. 네. 소소하게 시작된 글쓰기가 이제 꾸준히 지속되다 보면 네. 어느 순간 내가 잘 쓰고 있는 걸까? 이렇게 그리고 얼마나 발전을 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정받고 검증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들 때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뭐 요즘에 그 블로그나 인스타 활동하시는 분도 많고요.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예전에는 이 신춘문예가 이런 그 공모전의 가장 그 등용문이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그래야 또 신인 등단이 가능했던 시기였죠. 맞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글을 쓰지만 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 응모를 하게 됩니다. 그중 신춘문예라는 것은 글 쓰는 사람이면 꼭 한번 도전하고 싶은 등용문 중에 최고로 인정받는 곳인데요. 제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여러 해 동안 신춘문예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연말이 가까워지면 여러 신문사에서 신춘문예를 실시하는데 오늘은 우리 지역신문 전북일보사에서 실시한 신춘문예 시상식장의 영광의 수상자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신춘문예 수상자들의 이야기. 아유,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뭐 보통의 노력이 아니었을 것 이미 뭐 짐작이 갑니다. 그 내용이 궁금하네요. 네, 지난 1월 18일 오후 3시 전북일보사 7층 대회의실에서 시상식이 있었는데요. 네. 현장에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네. 네, 수상자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1시간이나 먼저 갔는데요. 많은 분들이 축하해주는 자리라서 네. 정말 취재하기가 수월치가 않았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하지만 수상자들을 만나면서 그분들 이야기에 많은 공감도 얻었는데요. 네. 600여 명이 넘는 응모자들이 있었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네. 그중에서 단 4분 네. 수상자가 탄생을 했는데요. 이분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소감을 들으면서 이야기를 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북에서 출생했지만 네. 현재 안양에 살고 있고 이분은 나이가 61세예요. 네. 그런데 늦은 나이에도 당당하게 활어라는 시로 당선이 된 네. 황사라님의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어릴 때 여기에 떠났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4살, 5살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누군가의 등에 업혀서 새벽 기차를 타고 떠났던 게 그게 제 마지막 기억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상하게 태어난 곳의 주소는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제가 태어난 주소는 전북 익산군 왕궁면 도순리 13번입니다. 지금 제가 나이가 60인데 실제로는 61년생이고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 주소는 이상하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깊은 뿌리가
저를 여기까지 오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소설을 참 좋아합니다. 시보다는 사실. 그런데 박안서 선생님이 늦은 나이에 등단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살아생전에 많이 하셨습니다. 늦은 나이에 등단을 했으니까 남보다 더 많이 더 열심히 써야 된다고. 그 선생님의 말씀을 길이 가슴에 새기고 또 심사위원 선생님들한테 누가 되지 않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쓰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사실 안양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문학이라는 게 수도권에 이렇게 집합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은 뭔가 이렇게 소외되고 뭐 이런 게 솔직히 조금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어떻게든 제가 여기서 태어난 핏줄이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전북의 문학에 이 문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보다 소설을 좋아했다는 이야기, 늦게 등단했으니 더 많이 열심히 쓰겠다는 말이 참 가슴에 남습니다. 네, 어릴 때 떠난 고향의 주소를 기억하는 것도 참 가슴 네, 뭉클했습니다. 그러게요. 네, 다음은 소설 5월의 박제관으로 영예를 아는 배은정님의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배은정님의 소감입니다. 제가 소설을 쓴 거는 10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거의 1년에 한 편씩 써서 이제 연말이 되면은 우체국에 가서 붙이고 이제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고 이렇게 한 10년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소설 쓸 때는 일기처럼 쓴 것 같아요. 제 얘기를 쓰고는 싶은데 제 얘기를 그냥 쓰기에는 좀 민망하니까 좀 소설 속 화자를 이렇게 해서 일기처럼 쓴 것 같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구경을 하면서 이제 썼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게 이제 뭐 제 얘기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 생각이고 그다음에 제 미천을 드러낸다는 걸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을 받고 가장 먼저 한 생각이 더 많이 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상과 빛이 될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좋은 날이고 너무 행복한 날입니다. 저한테는 너무 감사할 분들이 많은데 저희 딸들 그리고 저희 남편 최정은 씨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역시 수상 소감의 가장 큰 영예는 가족과 함께 나누는 것인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편씩 10년을 한결같이 그 꾸준함이 그 자리를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상을 받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더 많이 읽어야겠다. 네, 정말 저도 많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많이 읽고 많이 쓰고 이 말씀은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는 진리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은 어떤 분을 만나볼까요? 네, 멀리 경북 청도에서 골죽이라는 작품으로 수필 부문 수상을 하신 지영미님의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필 부문 지영미님의 소감입니다. 해마다 24일, 5일 이렇게 되면 혹시나 연락이 오나 이렇게 하다가 또 실망하고 또 혹시나 연락이 오나 이렇게 하다가 또 실망하고 실망을 여러 번 하면서 계속해서 더 글 실력을 키워 나갔겠지요. 그죠? 올해 어떻게 진짜 저한테 이런 그 행운이 오게 됐는지 지금도 꿈만 같고 상을 받으니까 제일 어떤 게 엄마 내가 상을 받을 만한 작품으로 상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제일 처음에 들고 그 다음에는 상을 받고 난 다음에 좋은 작품을 내야 될 텐데 이런 부담감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경북 청도에서 왔는데 울산에서 10년 전에 청도를 기촌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일, 집 요것만 하고 평생을 살았는데 이제 기촌을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생겨서 이제 도서관에서 글 수업하는 데를 들어가게 되고 그 문학 소녀였던 그 과거의 어떤 꿈을 다시 시골로 와서 이제 펼치게 됐는데 이제 처음에는 그게 지우나 고백의 글쓰기로 시작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꼭 수필을 이렇게만 써야 할까 내 회한이나 성찰의 글을 계속 써야 할까 좀 다른 의미나 어떤 상징을 끌어내어서 좀 유의미하게 그런 내용을 쓸 수는 없을까 이렇게 하면서 문장 공부도 다시 하고 또 신춘문예에 꼭 그것도 전북일보에 합격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기 당선자들 분의 심사평이나 글 같은 거를 열심히 읽으면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력한 대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글로 합격을 했으니
또 앞으로는 더 좋은 글, 보통 사람들이 쓰시지 않는 글로 사람들한테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글을 남기고 싶고 더 좋은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니까 이렇게 한국 문단에 금빛 대거라 이 말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눈에 쏙 들어오고 해서 이 문구도 참 좋았습니다. 네, 수필부문 지영미 당선자의 소감이었는데요. 그 경북 청도에 사시는데 전북일보 신춘에 꼭 당선되고 싶었다. 이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전북일보 신춘문예의 위상을 잘 나타내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치유하는 좋은 작가가 되겠다는 말, 이거야말로 또 글이 주는 힘이 아닐까 싶어요. 네. 이분이 당선자의 글을 읽으며 공부를 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네. 신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또 하나의 다른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네. 그 수상자 중 가장 어리지만 야무지게 8년을 도전해서 세모바퀴로 달린다라는 동화를 쓴 양지님의 수상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화 부문 양지 수상자 소감입니다. 제가 좀 많이 어린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글을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꾸준히 써왔으니까 이제 글을 쓴 지는 한 8년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간 동안 글을 쓰면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100일장이나 이제 그런 데 상을 받은 게 되게 손에 꼽아요. 그래서 저는 나는 되게 상복은 없구나. 그냥 이렇게 나 혼자서 쓰는 걸로 만족을 해야겠구나 하고 이제 이번에도 사실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글을 넣은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가지고 제가 너무 기뻤고요. 또 제가 전주 사람인데 전북일보 상을 받게 되어가지고 되게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되면서 사실 어쨌건 8년 동안 하면서 상을 못 받으니까 이제 원래 이제 글 쓰는 거 그만두고 이제 취업 준비나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계속 응원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글 쓸 수 있게 도와주신 저희 가족분들하고 또 이제 이렇게 계속 지지해주신 선생님도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또 겸손한 소감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글에 전념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정말 큰 용기인데요. 그 용기가 빛나는 결실이 되었습니다. 좋은 작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근데 이날 원로 선배 문의들도 많이 오셨다고요? 네, 많은 시인들이 축하해 주셨지만 그중 이소혜 시인과 이야기를 나눠봤답니다. 네. 이분은 매년 신춘문예 작품을 공부하신다고 하는데 네. 이소혜 시인이 전하는 이야기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이소혜 시인의 말 다시 들어봅니다. 제가 그 신춘문예 작품을 매년 공부를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사용하는 언어와 그 신인 작가들의 메시지 그것이 이제 기존 작가들하고 또 다를 수가 있고 또 다른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제가 느낀 것은 언어를 이렇게 엮는 그런 작품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경험을 해서 이 경험을 이 독자들에게 어떤 메시지 전달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언어의 유희라면은 그건 만일 그 작품이 수상 작품이라 하더라도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질 않아요. 기성 작가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작품 하나로 정말로 외롭고 소외되고 열등감 있고 고독한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 언어가 꽂혀서 내 삶에 어떤 전환점이 된다든지 기쁨이 된다든지 행복이 된다면 그 작품은 좋은 작품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지 정말로 어렵게 100번 읽어도 이해를 못하는 작품은 아무리 큰 수상을 했다 하더라도 저는 제 생각으로는 좋은 작품이 아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그 신춘문예 이렇게 시상식에 이렇게 오기도 하고 그 작품을 이렇게 공부도 하지만은 제가 달라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또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변화를 해서 신춘문예 작품에 이렇게 쫓아가는 그런 작가, 시인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수많은 작품을 필사를 하고 또 독서를 하고 또 어떠한 그 특이한 체험을 통해서
그 사물에서 어떠한 그 이미지 전달을 받고 그것을 어떻게 은유를 해야 하고 어떤 비유를 하고 환유를 해서 이 작품을 써야 되는가 그런 고뇌를 하는 그 모습들을 생각을 하면 아주 큰 상을 줘야 하는데요. 그 큰 상이 독자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더 큰 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소의 원로 시인의 말씀이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공부하고 노력하는 이소의 시인님. 저도 잘 아는 분이신데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또 언어의 유희가 아닌 기쁨과 행복을 주는 작품을 써야 한다는 말씀도 글을 쓰는 모두에게 주는 그런 지침 같은 정말 좋은 말씀이셨어요. 오늘 전북일보 신춘문예 수상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글을 쓰는 분들에게도 쓰고자 하는 분들에게도 많은 울림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50+ 나도 PD다 일기 팀에서 준비한 이 소식을 접하면서 각 부문의 수상자들의 얘기를 한 곳에서 듣는 그런 기회도 흔치 않겠고 무엇보다 또 글을 쓰는 조언도 많이 도움이 되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어떤 수상 소감 중에 이 문학의 중앙 집중화를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저희 지역 문학에도 큰 새로운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져봤습니다. 좋은 소식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 또 하시고 싶은 얘기들이 많을 텐데 우선 김정자 스님부터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저는 글 한 편을 쓰기 위해 10년, 20년을 노력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글 쓰는 분들, 글을 쓰는 모든 분들에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꿈은 이루어집니다. 라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수상자 소감에서도 그런 점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이지영 스님은 사실 그동안 시공부를 준비하셨는데 이번에 신 등단을 하셨어요. 네, 당선. 축하합니다.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좀 이야기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은 어떠셨어요? 특별히 좀 감회가 새로우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취재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당선 소식을 저도 들었는데요. 정말요? 네. 다른 사람의 기쁨과 저의 기쁨이 교차해서 정말 2배, 3배로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네. 정말 좋으시겠는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글을 쓰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제 수상자들과 기성 시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끊임없는 노력이 자기를 만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참 진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나도 PD다 이야기를 계속 해 나가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네. 그런 분들에게서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자리가 참 보람된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들도 너무 좋은 소식을 많이 접하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신중년 열정 프로젝트 50+ 나도 PD다 50+ 라디오 커뮤니티 일기 이지영, 김정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유튜브 전북 원음방송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글을 쓰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50+ 라디오 커뮤니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전주시 평생학습관으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경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는 063-281-5267번입니다.